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늦게 판결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300페이지가량 되는 방대한 판결문을 현재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탄핵 얘기 나오고 하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욕설을 암시하는 SNS를 남깁니다. 또한 법 왜곡죄니 그리고 심판을 교체해야 되느니 하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것은 검찰을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압력 그리고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저런 입장을 냈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국정원 문건, 박지원 원장, 전 원장 등 민주당에서의 입장은 국정원 문건에는 이렇게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송금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과 다르게 저런 판단할 수 있느냐라며 판사에 대한 일각의 비난과 비판 메시지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심 재판부의 판결문 속에서도 그리고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속에서도 1심 재판부가 국정원 문건을 아예 눈 감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정원 문건을 재판부가 봤지만 그 문건을 보더라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저 막대한 금액을 북한의 쌍방울을 건넸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이 대북 송금의 동기와 관련돼서도 재판부가 명시한 부분, 경기도가 쌍방울을 지원해 줄 것이라는 기대 이외의 다른 이유는 힘들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국정원 문건을 봤다라는 거예요. 검토했다라는 거예요. 재판부도. 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국정원 문건 당연히 볼 수가 없었죠. 앞으로도 못 볼 것 같고. 하지만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측해 보면 국정원 문건의 주는 무엇이냐, 경기도지사의 방북이 주였다. 그 다음에 종은 무엇이냐, 거기에 따라가는 거. 김성태 회장이 자선사업가입니까? 김성태 회장이 땅 파면 돈이 막 나옵니까? 결국은 김성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무엇이 주된 것이었느냐? 경기도지사가 먼저 방북해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잘 뚫어놓고 그러면 이제 경기도지사 방북할 때 쌍방울 회장도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북한 사업해가지고 쌍방울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대 재벌 안에 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결국은 그게 주종인 거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500만 불, 300만 불이 이게 무슨 대동강 맥주 사업권입니까? 아니면 평양의 옥류관 냉면 사업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처음에 스마트팜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김성태 회장이 이야기했습니까? 스마트팜 비용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 이화영이 이야기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거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한테 덤태기 씌우려고 했고 김성태 회장이 그 이야기 11월 달에 듣고 고민하다가 12월에 그럼 내가 그냥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그냥 감당하겠다. 그런 다음에 1월 달에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코가 끼었으니까 이번엔 쌍방울 방북 비용까지 김성태 회장이 다 뒤집어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지금에 와가지고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해 가지고 김성태 회장이 앞장서 가지고 800만 불 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정원 문건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가 1심 판결문에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국정원 문건은 제보자 진술에 기초했는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정원이 진술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문건 내용과 달리 쌍방울이 계열사 주식 매각 등 차익 실현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 재판부는 또 2018년 12월 문건엔 북한이 요구한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추진하기로 한 황해도 시범논장 사업 자금으로 추정된다고 돼 있다. 라고 밝혔던 부분, 즉 이 국정원 문건과 여러 문건들 사이에서 국정원이 보고 있는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거나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로 검증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을 재판부가 적시했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 문건,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이게 이참에 공개됐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시원하게. 이급 보안이기 때문에 아마 공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번에 공개에도 뭐 열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판결문 자체도 전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어렵고 사실 보도를 통해서 일부 확인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찌됐든 뭐 이 1심 변호인단이 보기에는 국정 문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된 45개의 문건 내용을 보면 실제 1심 재판부가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 있는 대북 송금이다라고 인정한 국정원 문건의 내용은 안부수가 개입돼 있고 안부수의 전원으로 해서 실제 북한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반면에 실제 이번에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상당수의 국정원 문건에는 실제 북한이 쌍방울과 이런 식으로 쌍방울의 어떤 요청, 주가 부양을 통해서 이익 실현하고 그 돈을 어떻게 북한으로 송금하고 송금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국정원이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복수의 진술이라든가 국정원 요원의 재판부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진술 이런 걸 통해서 진위를 맞춰볼 수 있었는데 똑같이 이쪽의 문건을 놓고 판단할 때 한쪽의 문건에 신빙성을 더 주었다고 하면 그 판단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안부수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그 1심 재판부는 똑같이 수원지방법원인데 이 사건 돈의 성격에 대해서 달리 판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쌍방울의 주가 이 조작용 이 송금이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똑같고 물론 증거가 동일하게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안부수에 대한 재판에서는 이 돈의 성격이 달리 판단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보면 1심 재판부가 이 인정한 이 국정원 문건의 증거 채택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김성태의 진술 신빙성을 우선적으로 놓고 그거 정황에 맞는 다른 증거들을 맞추는 방식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고 거기에 실체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적시에 놓음으로써 검찰이 이제 기소할 길을 열었다고는 보는데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기소하고 또 재판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1심 재판부의 판단, 미공개된 판결문 내용의 주요 상황들 저희가 상세하게 오늘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